네, 여러분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항상 저희 매월 마지막 주죠. 매월 마지막 주 첫 코너에는 주식돌 강영민들이가 나와서 항상 찾아오는 스몰캡을 합니다. 네. 어떤 때보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아마 강영민 대리의 입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거 부담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부담 줬어요? 아, 아닙니다. 부담을 많이 받아야죠. 네네. 그래요. 네. 잘 지냈냐라고 일단 인사를 할까요? 한 달간 잘 지내셨어요? 솔직히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을 좀 보이면서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맞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네네. 하고, 먼저, 그래요. 맞을 매 먼저 맞죠. 네. 아마 시청자들 많이 물어보신 게 전화도 방송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 삼진 L&D, 특히 유비벨럭스, 네네. SNU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물론 이거 뭐 주식은 그래요. 아무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항상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게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는 걸 모른다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네네. 그죠? 네. 저희도 뭐 시대 아니까 얼마든지 틀려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참고해 드릴 거는 좀 네.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우선은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삼진 L&D부터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삼진 L&D부터. 네네. 그래요. 삼진 L&D 저번 달인가요? 몇 주 전이죠. 제가 전화 통화까지 연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은 주가가 그 다음에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카타르 건 저희가 원했던 그 계약건이 좀 가시화가 좀 빨리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같이 지금 출회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정말 이게 그 카타르 건에 대한 진행은 잘 하고 있는데 발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발표가 언제 나오고 조율이 어떻게 잘 끝나면서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냥 그렇죠. 개인적으로 확인을 일단은 하시는 개인적인 거죠. 사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죠? 예. 네네, 뭐 맞습니다. 그래요. 뭐 그 100% 장담하냐? 아 솔직히 장담 못 해요, 우리도.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일단은 루트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이렇게 해서 받은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개인적인. 네, 예, 오케이. 맞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런 팩트가 살아있을 때는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가 저희가 원했던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을 때는 저는 계속 들고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타르 건이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지만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일단 있습니다. 살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유비벨럭. 유비벨럭스 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많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소개한 그렇죠. 저번 달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그때 예상했던 것은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이슈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금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유비벨럭스가 사물인터넷 관련주다라고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신문 매체를 통해서도 뭐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해서 이슈다라고 이 회사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물인터넷이랑 엮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그 당시에 또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엮여버리면서 좀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지금 이제 대응 차원에서 보자면 우선은 저희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안 먹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먹혔으니 아까 삼진 L&D와는 다르게 일단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는 엮지 말고 가자라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보셔도 될 거, 보수적으로 보자. 예전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반등을 노리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물인터넷 관련이 꺾였으니까 앞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좀 가자라고 좀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그 네네네. 기술적인 부분을 할 거면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전 쉽게 사용하는 것이 지지대, 매물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13,000원대 뭐 이때쯤 보시면 여러 번 차트가 지지됐던 부분이에요. 뭐 2013년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13,000원을 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시게 되면 거의 4번째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에서 네, 빠져 있으니까. 네, 여기서 들어오는 물량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노려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 물량을 일부 줄이자라는 생각을 좀. 일부 줄이자 반등했을 때. 네네. 근데 뭐 6월 같은 경우에 네네. 뭐 계속 사물인터넷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네. 시장에서 6월 달에 뭐 발표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고 종목 장세가 좀 오게 되면은 이런 네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빠진 부분 그 뭐 그렇죠.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거기 이제 네네. 바닥권에서 지금 네네네. 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이 또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좀 어느 충분히 정도까지 쉽게 가능성, 네, 들어올 충분히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고 좀 과대량 폭주로도 좀 분류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고 반등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예. 반등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적으로 보면 상반기는 그다지 실적적으로는 좀 뭐 크게 이슈화가 될 부분은 없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비슷한 준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실적은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수주가 하반기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분들은 하반기를 노리실 수 있어도 좀 투자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라면 뭐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일부 물량을 좀 줄이는 생각을 좀 가지시자. 일부.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SNU 한번. SNU 굉장히 제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SNU. 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쵸, 예. 네, 뭐 저도 이게 개인적인 이것도 사견인데 여러 루트를 통한 내용이죠. 굉장히 뭐 담당자도 되게 자신 있게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 1분기 실적이 적자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8월에 저 작년에 수주했던 물량 800억짜리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매출이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1분기에도 잡히고 2분기에도 잡히고 3분기 조금 잡힐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분기에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연이 있다고 봅니다. 2분기로 그러면 이연이 있다고 된 봅니다. 거를 안 발표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식을 안 시킨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회계상에서의 그 스킬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2, 4분기, 네네. 3, 4분기에 더 크게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매년 이 회사가 200억 정도, 매 분기 200억 정도 이렇게 판관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예. 들어가는데, 이 매출이 안 잡혀버리니까 인식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하지만 2분기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왜냐면 뒤로 밀렸으니까.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아. 상황이 와서, 예.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8월이죠. 8월에 나올 건데 이 8월 2분기 실적 발표를 노리고 그리고 7월쯤에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지금 수주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입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6월에 다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저가 매수로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가 한 6월쯤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냥 조삼모사네. 쉽게 네, 말해서. 맞습니다. 네, 예. 좀 실적이 뒤로 밀렸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되죠. 모르시는 분들이 매도가. 그렇죠. 그리고 1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냐. 회사를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내용이고 어찌됐든 계약은 8월에 네. 매출이 다 인식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잡혀야 됩니다. 안 잡히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야 되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네네. 네.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죠? 굉장히 많이 오시죠. 제가 요즘 전화 받는 일하고 그래요?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느낀 점이 있으실 거예요. 느낀 점 말씀 좀 해주시는데. 네네네. 근데 제가 먼저 하나 부탁드릴 거는 네. 여러분들. 그래요. 강민 대리 제가 진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렇게 참 저희 방송에 출연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밥벌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너무 심하게 전화를 주셔서 자기 밥벌이를 못할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는 뭐 그 강민 대리가 그때 말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강민 대리가 전화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었죠. 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저희가 정정을 할게요. 이제는 저희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방송 중에만 주십시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는 전화는 이제 안 하시는 게, 그리고 강민들도 받지를 말아주세요. 왜냐? 그렇잖아요. 자기 밥벌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전화를 하시고 하는 거, 그거에 응대하는 건 또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열심히 해주시고 아는 걸 다 얘기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하지 그 외적인 건 저희가 또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렇게 전화 주시는 거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삼가해 주시고요. 강민대리도 이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고 커트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방송 중에는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 좀 느낀 점은 네네.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전화 통화를 많이 하면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가 굉장히 좀 되게 위험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하게? 네.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서 대부분 몰빵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몰빵 투자. 네. 올인.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주식으로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저점을 몰빵 투자해서 딱 잡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정말 저점 잡기라는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몰빵을 하게 되면 좀만 올라도 이게 정말 불안합니다. 조금 올랐는데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 주식을 오래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좀만 빠지면 손절해야 돼. 이게 굉장히 지금 다들 공감하실 건데 좀만 빠져도 손절해야 돼 막 정신이 없고 이게 정말 마음이 항상 잠을 잘 못 자겠고 막 이런 굉장히 두려운 매매를 하시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갈 주식도 못 먹게 되고 빠질 주식도 손절을 잘 못하게 되고 정말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라도 비중을 좀 비중을 조절해서 하자라는. 비중 조절? 네네. 예.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저는 10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10종목 정도로 좀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오래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종목 내외로 종목을 좀 선택을 해서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한 10%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손님들 운영을 해드리지만 아주 완벽하게 지금 정말 된다라는 종목들도 20%에서 30%까지밖에 안 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주 좋은 종목들은 10%. 그리고 좋지만 좀 약간 아닌 것 같다. 그런 거는 5% 내외로 지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비중 조절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몰빵이라는 거는 앞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몰빵으로 해서는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내일 뭐가 100% 나온다 하더라도 몰빵하시기가 하면은 먹기가 힘드니까 이 점을 꼭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 하셨어요. 저도 뭐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저희 강영민 대리나 저는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건강기능식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옆에 있어서 먹으면 좀 도움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해서 살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안 먹고 건강기능식품만 먹으면 큰일 나 죽죠? 네. 그럼 못 살죠. 밥 먹고 다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식품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강민들이나 저를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받고 아닌 부분은 버리실 부분은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해야지 강민대리도 그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 마음고생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 알고 있는데 좀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제가 아까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한다 그러면 제가 실은 어저께 밤을 거의 꼴딱 샜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느냐고 밤을 샜는데 전 그래요. 전 제가 누가 그래요. 2시간 반, 3시간 생방송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전 몸이 아플 때도 2시간 반, 3시간 생방송 할 때 즐거워요. 왜? 저는 이제 제가 얘기 시작할 때 누가 어떤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나는 이야기하고 너는 즐겁게 들어주고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게 참 가슴에 와닿거든요. 제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즐겁게 들어주고 진짜 신난 계속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예, 정말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요즘 생방송하기 전에요. 제가 강대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생방송 하기 전에 저 요즘 예, 화장실에 가서 직전에 그때 말로 이게 방송용으로 맞는지 말인데 오바이트를 해요 요즘. 예. 왜냐? 솔직히 이제는 요즘은 솔직히 그래요. 제가 방송을 할 때 전에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생방송 시간이 요즘은 이제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요 할 때가.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예. 그래서 그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확인이 좀 덜 된 얘기라도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제가 다치는 거 신경 안 쓰고 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뭐 그런 게 맞을 때는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좋네. 그리고 좀 그러실 때는 속된 말로 저 나쁜 놈 사기꾼 죽자고 덤비시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게 점점 제 말이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점점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전 가슴 아픈 게 전 그렇게 해서 방송 그만둬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저같이 좀 약간 반 미친 돈키호테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자기 아끼지 않고 얘기하고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텐데 참 없거든요. 근데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솔직히 어저께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을 떠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거의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방송 일부 하는 시간까지도 아직 결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강대리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그래요. 솔직히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결정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더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제 몸을 사리면서 시청자들이 무섭고 피하는 순간이 더 계속 오게 된다면 전 제 스스로가 떳떳하게 방송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요번일지 다음일지는 모르겠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저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시청자들한테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기친 적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를 다치면서까지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강대리도 굉장히 고민하는 거 제가 계속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도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왜곡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그리고 좀 그러시면은 사기꾼, 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없어야 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시고 조롱할 때마다 저도 이제는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진짜 어저께 밤새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워낙 2부에 제가 이제 방송을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요. 아직은 그래요. 조금 더 제가 아직은 조금 더 정직하게 한번 더 용기 있게 해보고 싶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 그 용기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그 용기를 이제 덮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니까 글쎄요. 제가 다시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떠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하는 순간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리도 참 힘든 거 제가 그래서 알아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믿고 계속 따라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 할 때까지는 합시다. 네, 해야죠. 욕 먹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강대리 그러면 네. 그래도 욕 먹을 때도 할 때까지는 해야죠. 그죠? 네네. 오늘도 소개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 할 겁니까? 우선은 투자 아이디어를 보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운 AMOLED 라인, A3 라인에 투자 확정을 했습니다. 투자 확정을 했나요? 네네.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요. 그 A3 라인에 대한 투자를 확정하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한번 생각을 했는데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와 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275억 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현재 지분 가치로 본다면 15%가 넘는 지분 가치인데 현재 최대 주주가 10% 이하거든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정말 굉장히 돈독한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향 그 AMOLED 라인의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2009년부터 그 봉지 장비를 지금 공급해 왔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공정인 LLO 장비를 지금 계속해서 2011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수주를 지속적으로 삼성향으로 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 회사고 네. A3 라인이 되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방송에서 몇 번 말했는데 이게 참 IR을 작년에 잘한 회사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네. IR 때문에 워낙 잘해서 그때 기관들도 혹해가지고 비싸가지고 그 다음에 빠지면서. 다 나왔죠 지금. 네, 물량 다 나왔죠.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는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되게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좀 바꿀 만한 뭐 진짜 이제 양치기 소년이 아닌데 네. 그런 게 되나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이 삼성의 투자였던 것 같아요.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니까 그 밑에 따라가는 업체로선 삼성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더라. 한다고 했다 안 한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회사 입장에서 양치기 소년이 좀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AMOLED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네. 하고 있고 지금 LG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합작을 해서 OLED 관련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에서 좀 위협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MOLED는 거의 뭐 선도업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네. 지금 계속 쫓아오니까 이 회사도 이제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에 갤럭시 S6하고 노트 3를 내년 상반기 초에 뭐 1분기에 되면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획기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1위긴 하지만 계속해서 1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선 AMOLED가 지금 필요한데 네. A3 라인 신규 투자를 해서 여기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 장비주들을 보면 발주를 약 6개월 이상이 지금 필요가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운전을 해야 되고 안정화 단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소 6개월이고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서 지금 6개월 이상인 지금 현재 시점이 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로 보셔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치기 소년의 누명을 좀 벗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A3 라인이 투자가 되면 양치기 소년은 벗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네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아직은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런 투자 결정에 있어서 네. 그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단 회의 때도 얘기했고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보인 부분이신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결정이 좀 늦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건 없나요? 결정은 됐다고 하셨는데 투자 결정이 근데 이게 계속 네네. 잘 진행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거고 네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감정적으로 보면 정말 네. 가능할까? 최종 결정권자가 지금 이런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되면 삼성의 전자가 지금 사활이 걸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렇죠. 현대 휴대폰 부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서 밀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획기적인 디자인을 가져가야 되고 내년에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플렉서블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업계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이 지금 발표를 이미 했고 네. 다른 장비주 업체들이 좀 발주를 받은 것도 좀 확인했습니다. 미미한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수주라서 지금 가시화가 많이 안 됐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짜 된다. 네,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 관련해서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가 두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안에 올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일단은 목표가하고 손절가 같은 것 좀 네네.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렇죠. 매매 전략까지 예. 같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표를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준비되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 시점하고 AP 시스템이 수주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과거 지금 사례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좋네. 네, 2009년도에 115억 원의 수주와 함께 약 60%와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 1247억 원
수주하면서 120%의 주가 상승, 그리고 2011년도에는 987억 원 수주하면서 120%, 2013년도도 966억 수주하면서 약 10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2, 3개월에 걸쳐서 약 1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대규모 수주와 함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번 첫 발주가 지금 발주가 된다면 약 한 600억대가 지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추후에 라인 증설이 되면서 추후 또 발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함께 적용이 되면 뭐 평균적인 수준의 주가 상승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2배 수준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현재 자리가 뭐 바닥권에서 지금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차트. 제가 자주 보는 주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주와 함께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금 수주가 없고 투자 지연이 되면서 계속해서 빠져온 상황에서 현재 자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000원 선 초반을 계속 유지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바닥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 수주 모멘텀이 더해지면 이제는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100% 정도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딱 양치기 소년 되기 전 주가로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수주가 돼야죠. 아, 그래가지고 일단 수주가 네네. 다시 내려온다. 그래요. 저기는 어때요? 네. 일봉 볼까요? 일본. 네, 일봉 보셔도 뭐 정말 주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13,000원 후반에서 8,000원까지 내려와줘서 기술적 가대당폭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근데 저기서 올라가면 네네네. 올라가고 저기가 지금 이거 약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네. 혹시 악재 터질 게 혹시라도 있나요? 악재 터질 거예요? 악재는 솔직히 예상을 못하겠어요. 악재는 예측을 못하겠는데 지금 전 주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향하였던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막 정말 쫙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부침이라고 하죠. 주가의 네. 오르내림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저항을 또다시 소화해내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건데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차근차근 천천히 한 2, 3개월 거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수주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반짝 일단은 상한가가 트라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주가 상승을 보더라도 좀 부침이 계속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부침이 있을 거다. 네, 뭐 악재를 솔직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손절가는 앞으로 지금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 10%를 항상 실어가시고 예. 비중 몰빵하시지 마시고 비중 10%를 꼭 실어가시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얼마? 손절을 전고점을 봐야죠. 항상 전고점을 전저점? 전저점이죠. 전저점을 깨는 아, 주식은 긴장하셨구나. 네네. 갑자기 지금 훅 들어오셔가지고 전저점을 깨는 주식은 일단은 좀 더 내려갔다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통론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경험상 있을 수 있으니까 전저점 8,000원을 깰 때는 일단은 손절할 수 있는 전저점 8,000원. 손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전저점 생각이 8,000원이 어디죠? 차트를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지금 멀지 않습니다. 지금 8,100원 선을 지금 잡아드릴게요. 8,100원. 네, 여기인데 8,1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종가 기준으로 깨져야 됩니다. 저는 일단 종가 기준을 좀 많이 보는데 네. 장중에는 내려갔다 올라올 수 그쵸, 있고 요즘은.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종가 기준을 8,000원을 좀 깨고 내려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하면 일단 손절할 준비를 하시고 손절을 좀 실행해 주시고 목표가는 15,000원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100%라고 봤는데 지금 15,000원 수준만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시간이 길었는데 네네. 뭐 할 이야기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만큼 네. 책임감을 느끼고 네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힘들든 좋든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맙고 그래요. 그만큼 책임감 느끼고 더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썬데이투즈나 일진홀딩스는 또 잘했었잖아요. 그죠? 네. 또 잘하면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더 잘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힘내십시오. 그래요. 다음 달 좋은 결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래요. 바라고 있습니다.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